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네, 한 주간 투자하시느라 별일 없으셨는지요? 네, 저는 요즘에 너무 별일이 없어서, 그리고 시장도 뭐 고점을 올라갔다던가, 뭐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다던가, 아니면 횡보장이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지금 회사 생활이 좀 바빠서 투자 관련된 거에 크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매주나 매일 이렇게 투자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나의 수익률은 이 정도로 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매수 매도하는 그 기준들이 등락률에 대한 가중치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좀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 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투자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게, 내가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이 있고 지속적으로 또 하락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하는 기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승하면 매도를 하고 하락하면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상승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따라가게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승하면 매도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매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금은 줄어들고 수익률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평균치에 가게끔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은 평가금은 되게 높은데 투자금은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한 80% 수익률을 내거나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 있다면 투자금은 되게 적고 평가금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평균적으로 그 투자금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이 모든 기업들이 다 수익을 내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특정한 기업이 수익을 내게 되면 내가 그 기업들에 대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하고 막 좋았던 작년 후반기 쪽에 투자였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매매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골라서 매매를 한다던가,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일변도로 계속 하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기준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좀 지지부진하거나 욕심에,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게끔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좀 투자 이외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더 중심을 두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투자를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 돈이 얼마나 빨리 불릴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수익률을 빨리 많이 낼 수 있을까, 그걸 선행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어떠한 그런 수익에 대한 목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벌면 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 수익에 관한 그 목표와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내가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고 수익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만족하고 그거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수익이라는 거는 본인들의 상황과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황과 그 투자를 하시는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익이 얼마나 될지, 또 그런 돈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본인이 수익을 요구한 그 목표했던 그런 수익률이 도달했을 때, 아, 나는 이런 걸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차익을 실현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돈을 어디에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좀 더 맹목적인 수익과 맹목적인 그런 돈에 대한 집착으로 그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이게 수익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던가, 또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작년 말쯤과 올해 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 작년과 같은 그런 높은 수익률, 막 2배를 벌어야 된다, 뭐 50% 이상은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게 옳지 않게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니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또 투자에 대해서 또 회의적으로 변하게 돼서 투자를 영원히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과 그런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고 하면 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좀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돈을 벌어서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심도 있게 막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그 근본적인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나의 그런 노후 생활, 나의 그런 기대하는 그런 여유 있는 삶,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많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돈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가치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그 돈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자식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뭐 부부 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의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그런 중요한 시간, 뭐 운동, 뭐 취미, 건강,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 여가를 지키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투자? 돈을 위해서, 내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투자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투자에 대해서 몰입하거나, 가족들에게 소홀히 한다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게 내가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에 맞는 것인가, 진정한 투자를 하기 위한 나의 목적과 그런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덜 수익을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좀 편안한 마음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고위험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러한 나의 시간과 건강, 아니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투자 수익률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에만 더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투자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한 주여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내 주변 환경에 소홀히 하게 하시는 것보다,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주간에 조금 걱정되는 뉴스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를 올릴 거다. 그래서 그런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거나, 지금 주택 관련 거에 대해서 연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경기가 조금 둔화가 올 수도 있어서 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금리가 어떻게 책정이 되던 간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런 금리가 올리는 것만큼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빚을 져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걱정스러운 뉴스가 아닌가라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했던 것,
그리고 개인이 코스닥에서 매수했던 것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그 지표를 조금 같이 보실 건데요. 보면 외국인이 매도했던 것을 개인이 매수했던 그 리스트에 보면 많이 겹쳐요. 예? 그럼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개인은 매수했다. 이제 근데 옛날부터 보면 외국인이 뭐 매도하는 것들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들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개인이 매수하는 것은 하락할, 꼭지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진짜로 외국인이 매도했던 종목 중에 거의 절반 가량이 개인이 매수했던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있는 그 기업 리스트를 보시고, 아, 외국인이 매도했던 걸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를 보신다면 이후에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외국인 매도 리스트와 개인 매수 리스트를 좀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에 매수했던 종목과 매도했던 종목인데요.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또 그새. 예, 매도했던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서 매도했던 거니까, 예, 매도했던 종목들은 상승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매도를 한 거거든요. 매수했던 종목들은 하락률이 높고 또 하락한 이후에 또 반등을 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니까요. 매매에서, 예,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식을 반복을 했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변경해 가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주중에 어떻게 매매를 진행이 되는지보다 어떻게 매매가 완료가 되었느냐, 예, 그때 매매했던 기준보다 그 한 주간을 정리했을 때 보면, 아, 이번 주가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매도가 적고 매수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매도가 더 많고 매수가 더 적어졌습니다. 이게 좀 대체적으로 상승했다고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코스피 주가는 3249로 엄청 고점이죠. 이게 올해 들어서 제일 높은 지수가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은 991.13으로 전주 대비 0.36% 상승했고요. 수익률은 22.28%이고요. 그리고 현금 비율은 28.99%로 예상했던 30%를 넘기진 않았어요. 네. 주간 수익률은 0.2%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보다도 상승률이 좀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누적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매주 투자금을 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넣고 있는 와중에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이제 날씨도 엄청 많이 더워졌고요.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